자, 기본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보십시오. 자료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좌측 상단에 제가 기본교육과정 연결해서 보기 4 교수학습 방법이라 그랬죠. 그럼 기본교육과정을 봤더니 교수학습 방법에 교수학습 운영이라는 항목에 가로 5번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가로 5번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나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 전략의 밑줄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교수학습 모형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교수학습의 뭘로? 기법과 전략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교육론을 집필하는 교수 따라 다르겠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 특히 지역사회 중심 수업이라든가 현장 견학 체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됐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추체험 학습이 있죠. 기본교육과정 지총에 보면 이러한 설명들이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밑에 그걸 쌤 제시한 거예요. 그럼 맨 왼쪽에 현장학습, 체험학습, 지역사회 중심 수업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일단 현장과 체험학습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시각에서 굉장히 쌤 중요하냐면 거기 이제 비교한 게 현장학습 있고 뭐가 있습니까? 체험학습. 그럼 현장과 체험학습은 어디에 가서? 실제 그 지역사회에 가서 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장과 체험학습과 지역사회 중심 수업 가운데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 공통점. 공통점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공통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교육적 무엇? 효과. 어떤 공통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그걸 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무엇과 뭘 같이 보면 되냐면 왼쪽에 제시된 현장학습, 체험학습의 의미와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목표 있죠. 요 내용들을 가운데 있는 지역사회 중심 수업의 의미와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과 연결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용들이 서로 뭐 할까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공통된 교육 효과. 그러니까 현장학습, 체험학습. 선생님 현장학습이 뭐예요? 우리 현장학습 갑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말 많이 하죠. 체험학습 간다 말 많이 하나요? 학교에서? 되게 현장학습 간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될까? 직접 현장에 가야 되겠죠. 가서 뭐 해요? 김밥 먹어요? 밥 먹기 전에 얘들아 손도 씻어야 되고 선생님 김밥 누가 싸왔니 물어봐야 되고 안 싸왔다 그러면 집에 가라 그러고 그치? 이런 거 잘못하면 인터넷에 나오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현장학습 그 다음에 체험학습 있죠. 제일 먼저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회 참여력이라는 측면에 중요했잖아. 그 왼쪽에 현장학습 봐봐.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하여 시민성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직접 사회현상을 뭐 한다? 관찰, 조사, 면접 등의 활동을 학습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중심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고장의 중심지를 뭐 할까요?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견학합니다. 면담하고. 저도 어제 제 딸이 3학년인데 친구들 5명하고 직접 지하철역 있죠. 그다음에 엄마 학교, 그다음에 홈플러스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지하철을 탔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상수역에 약속 있어 간다고. 그럼 저거 얘들이 이제 지하철 상수역 약속 때문에 간다. 중요한 건 우리 딸이 좀 재미있어요. 스님한테 물어봤어. 어디 가세요? 이렇게. 그럼 스님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절에 간다. 집 옆에 큰 절이 있거든요. 그걸 다 기록하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관찰하고 면담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목표 학습 주제와 관련된 뭘 습득한다? 지식. 학습 활동으로는 뭘 많이 한다? 견학이나 관찰 이런 걸 많이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체험학습 있습니까? 체험학습은 뭐야? 체험학습 의미 봐봐.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가치와 태도, 사회적 기능을 형성해서 재구성한다는 말 있습니까? 목표, 결국 중요한 건 사회적 기능 체득과 뭐라 그랬어요? 사회 참여란 말 있어 없어? 굉장히 우리 기본교육과정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구성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리고 사회 참여야. 예를 들면 자꾸
한강철구 밑에 한강이 오염되고 있어요. 노량진 초등학교에 자기가 근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 데리고 숨어서 잠복해 봐야 돼. 누가 뭘 버리고 있나? 이게 바로 무슨 학습일까요? 체험학습이야. 그쵸? 사회 참여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학습활동으로는 문제의 파악, 조사, 실전 참여, 반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현장학습 있고 뭐가 있다? 체험학습. 밑에 체험학습 보고서 읽어보시면 되고. 사회 참여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뭐하더라?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직접 지역사회 내에서 뭐 할까요?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수업 먼저 맨 밑에 유형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런 지역사회 중심 수업은 사회과하고 어떤 교과를 통합해서 보기 아주 좋을까? 수학과. 왜 선생님들 얘는 사회하고 수학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물어볼 수 있을까요? 둘 다 내용체계표에 보면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 그렇지. 화폐야, 화폐.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어디 가봐야 돼? 그렇지. 마트에 가봐서 훔치면 안 돼. 알겠죠? 돈 지불해야 돼. 그런 걸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유형 보십시오. 유형. 유형 보면 지역사회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에는 지역사회 장면이나 과제를 교실 수업으로 들여와 모의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모의 수업의 한 유형이더라. 처음부터 공간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 연습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역사회 참조 수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는 지역사회 무엇? 모의 수업 있었죠. 참조 수업은 뭐죠? 학교의 공간 내에 필요한 기술을 간접적으로라도 무엇?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교 매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물품 구매하는 것을 연습한다. 자, 그럼 그것은 지역사회 모의 수업에 비해서는 맥락이 한층 더 뭐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무엇? 중심 수업. 실제로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현장 체험, 견합활동과 유사한 것인데 분명한 목표와 전개 과정이 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럼 이것도 보십시오. 교실에서 점점점 공간의 범위를 뭐 할까? 넓혀가서 지역사회로 뭐 하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기본에 보면 애들의 생활 문화적 경험을 뭐 해라? 확대시켜 나가라고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들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장점 있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지도는 결국 기능적 교육과정을 뭐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장애 학생들에게 바로 사회적 기술과 지역사회 행동을 뭐 한다? 증가시켜 갈 수 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고 있어요? 장애 학생이 가정 지역사회 내에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판별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있어 없어? 선생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평가에서는 사회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원으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장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무슨 학습 있습니까? 추체험 학습 있습니까? 이 추체험 학습은 역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체험. 여기 이제 그 지총에 보면 자세히 그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추체험은 한마디로 뭘까? 추체험. 추체험 뭐야? 추체험. 선생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 당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선생님 그러하기 때문에 직접적 체험 대신 뭐 할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추체험이라는 것은 네 번째 줄 역사적 행위자의 사고의 관련성 증거에 입각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함으로써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고 인식하는 활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려가 보면 따라서 직접 체험 대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것 같은 조건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는 활동을 추적해보는 역사 이해에 관련된 수업이 추체험으로서
이런 추체험에 필요한 역사를 이해하려면 일단 애들이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 당시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 그 다음에 2번 역사적 행위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이해, 3번 학습활동의 표현. 그러면 최근 학교에서 역사 신문, 역사 연극, 모의 재판, 글쓰기 이러한 것들이 다 뭐에 의한? 추체험에 의한 역사 이해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일반 초등에서도 아직 시험에 추체험 학습이 구체화시켜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은 나온 적은 있지만, 그래서 기본 교육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더 보충해 볼 수 있고. 자, 이건 선생님들 지금 하고 있는 건 사회과의 교수 기법 전략으로서 반드시 봐둬야 될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한 걸 정리한 거냐면 교수학습 계획 6번을 보면 뭐가 나와 있었어요? 학습과정 특징에 따라서 문제해결, 탐구, 의사결정, 개념학습 등 다양한 수업 모형을 계획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교수학습 모형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짜증이 나 이제. 사회과의 교수학습 모형은 누구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임용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탐구학습인데 나올 때마다 단계가 다 틀립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그치? 교육과정이 바뀌면 참고문도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꼭 그것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는 없어요. 용어가 어떤 사람은 문제 확인이야. 어떤 사람은 문제 인식이야. 어떤 사람은 문제 제시야. 이걸 구분할 필요 있습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 2007은 문제 확인, 2009는 문제 제시. 제일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럼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런 건 여러 가지의 예시답안이 존재하는 거야. 단 수업활동 단계에 대한 학습활동 설명의 차이가 있는 건 좀 봐줘야 돼. 또 하나, 여기에 제시된 수업 모형이 기본교육과정하고 초등교육과정이 겹쳐요. 근데 다르다고 그랬지. 그치? 그걸 좀 헷갈리니까 좀 차이를 봐줘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무슨 학습이 나와 있습니까? 탐구학습. 오늘 이제 초등교육과정 지총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일단 여기에서는 단계 정도 있죠. 단계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사회과 가로 6번 문제해결, 탐구, 의사결정, 개념학습 등 다양한 수업 모형을 계획한다고 했잖아. 자, 문두에 있죠.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딱 전 화살표에서 이 말을 적어놔. 아, 그럼 이 수업 모형들은 사회과의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엇을 길러주게 한 걸까요? 지식. 그 다음에 기능, 능력.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지. 가치, 태도란 말을 먼저 딱 적어놔. 요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뭘까요? 수업 모형이야.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지식은 어떻게 지식은? 사실적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원리, 일반학 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 개념적 지식과 관련지어서 가장 오른쪽에 무슨 학습? 개념학습이야.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적 지식 일반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무슨 학습? 탐구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점으로 보자 그 말이야. 근데 어떤 건 지식도 중요하고 뭣도 가치, 태도도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면 탐구학습은 지식만 중요합니까? 이런 걸 탐구할 때의 무엇? 탐구 능력이야. 사회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뭘까? 탐구력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였으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보자. 사회과에서 길러줘야 될 기능 능력으로는 뭐가 있을까? 일단 기본교육과정에 뭐 있었어? 사회 참여력하고 의사 결정력이 있었습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어떤 것도 선생님들 이제 추가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뭘 보냐면 기본교육과정이니까 이 두 가지를 명시해놨겠죠. 그렇지? 그럼 이게 공통이나 초과정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 지식이야, 지식. 사회과학적 탐구력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다? 탐구력. 그래서 이거야. 사회 참여력, 의사결정력, 그 다음에 무엇?
탐구력 등을 길러줄 수 있다. 그 말인데 그럼 이거 예를 들면 이거지. 탐구력 그 다음에 사회학적 지식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무엇? 탐구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거기 탐구학습 있습니까? 한마디만 딱 적어놔. 탐구학습 옆에다가 뭐라고 딱 적어놓냐면 학문중심 교육과정. 탐구학습이 뭐라고 적어놓는다? 학문중심.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탐구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탐구중심 교육과정. 그러면 학문상의 탐구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옆에 문제해결 학습 있습니까? 거기다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적어놓으십시오. 경험중심 교육과정. 그럼 생각해봤어요. 기본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에서는 탐구학습을 물을까요? 문제해결 학습 쪽일까? 기본교육과정 자체에서는. 그렇지. 문제해결 좀 훨씬 더 잘 나오겠지. 그러나 결국은 둘 다 같이 봐야 돼. 왜 그럴까? 사회과학 탐구가 사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쌤들 공통문제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통 쪽에서는 이 탐구학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쌤 이제 탐구학습 거기 보십시오. 학문상의 탐구라고 그랬죠. 단계 봐보세요. 모형 적용 단계. 수업 전 본수업 수업이 있습니까? 자, 제일 먼저 뭐 확인한다? 탐구 문제 확인.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증거 제시. 그 다음에 일반화라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탐구학습의 단계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애들에게 무엇을 길러줄까요? 탐구력이라는 걸 기를 수 있겠지. 즉슨 이거야. 탐구의 과정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할? 탐구의 과정. 탐구하죠. 어떻게 탐구합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게 뭐지 하고 탐구하겠지.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나름대로 가설을 설정해서 그걸 뭐 할까? 검증하는 게 탐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말하는 탐구의 과정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학자의 공통적으로는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을 뭐 할까? 검증한다는 건 공통도 들어있는데 거기 그러면 가설 설정, 탐색, 증거 제시 있습니까? 이 증거 제시 가로 정보 수집 및 처리. 지금 증거 제시는 어떤 단계라고 보면 된다 또? 정보 수집 및 처리의 단계라고도 봅니다. 선생님 혹시 이걸 초과정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비교하면 맨 밑에 일반화 있습니까? 이걸 또 가로에서 이렇게 결론 및 일반화. 똑같아. 둘 다 알겠지? 결론 및 일반화 할 수 있고. 가장 큰 차이가 하나 뭔지 아세요? 탐색이야. 뭐냐면 거기서 봐봐. 탐색에서는 적절한 자료의 종류 결정하기, 자료원 검색하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맨 밑에 아래 빈칸에다가 초라고 딱 적어놓고 이제 학자마다 다르는데 초과정에서는 이 탐색하기 학습 활동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적어놔. 두 가지. 가설의 정교화야. 가설을 뭐 한다? 정교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뭐 할까? 가설을 세웠겠죠. 그럼 가설을 세웠으면 여기서는 뭐 할까요? 그 가설의 의미를 뭐 할까요? 정교화하고 가설의 타당성을 추론해 보는 거야. 그게 가설의 뭐야? 정교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계획하기야. 탐구 계획하기. 그러면 그 특수교육과정 거기에서는 탐색 봐봐. 적절한 자료의 종류 결정하고 자료원 검색하기 있습니까? 어떤 측면의 내용밖에 없습니까? 탐구 계획하기 측면의 내용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엇을 추가해 볼 수도 있다? 가설에 정교화를 추가할 수도 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탐색 단계에서 자료원 검색하기지. 자료 수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 제시에 있지. 요게 기출문제를 풀면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에 제시된 기출문제에서는요. 탐색하기에 자료 수집하기까지 넣어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1시간 수업으로 끝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할까? 탐색하기에서는 자료를 뭐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 뭐해서 조사하는 그 다음에 세에서 네가 가져와라 그 말이야. 그 차이가 좀. 그 다음에 일반화라고 지금 제시가 좀 되어 있습니까? 결론 및 일반화. 그럼 증거 제시에서 자료 수집, 자료 평가 및 뭐하더라? 분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반화. 자, 일단
요 정도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은 제가 초과정 지총에서 자세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가 제시가 되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무슨 학습이 있습니까? 개념 학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사회과학적 뭐가 될까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 개념 학습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형태로는 시험에 물은 적은 없습니다. 개념 학습은 아주 구체화시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개념 학습이죠. 개념. 그럼 그 개념과 관련지어서 이 개념 학습은 옆에다 딱 적어놔. 개념.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설명을 좀 간단히. 어떠한 정치가 뭐야? 정치. 학교에 가면 정치를 할까 안 할까요? 학교에 굉장히 정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어떤 정치 활동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라인의 정치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럼 정치가 뭘까요? 얘가 물어봐. 초등학생이. 쌤, 정치가 뭐예요? 경제가 뭐예요? 이런 뭐라고 할래요? 얘가 물어보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얘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경제활동이 뭔가 사례를 속성을 제시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속성을 제시하기가 애매한 건 이론적인 틀을 제시해 줘야 돼. 근데 개념이라는 것은, 소수자라는 것은 사회가 변화할 때도 소수자의 개념도 뭐 할까? 변화해.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개념학습이 존재합니다. 적어놔. 맨 위에 개념학습 옆에다가. 이 개념학습은 첫 번째 속성을 일일이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모형? 속성 모형. 뭐가 있다? 속성 모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을 나열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상적인 틀에 근거해서, 이게 뭘까? 원형 모형이에요. 근데 이러한 개념도 사회가 변화하면 개념의 범위도 뭐할, 의미도 변화해요. 이게 뭘까? 상황 모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제시된 거 이걸 짬뽕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고, 요렇게도 수업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은 어떻게 되더라?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분리해서 봐야 돼. 사실 초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속성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원형 상황 있죠. 요걸로 나왔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공부도 반복 심화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학습?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문제 해결. 무슨 중심 교육과정 그랬지? 경험 중심이죠. 그럼 선생님들 문제 해결 학습에 단계 보실래요? 문제 사태, 문제 상황, 문제 뭐하기, 공감하기 있습니까? 자, 이 단계가 일단 한번 봐야 돼. 이 단계. 왜 이 단계에서 눈여겨봐야 될까? 방금 무슨 교육과정? 경험 중심이지.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누구의 일상생활 사태? 그렇지.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사태나 경험이야.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사태나 경험. 자, 그 다음에 문제 원인 확인 있습니까? 원인에 대한 탐색. 그 다음에 문제 원인에 대한 잠정적 무엇? 가설. 줄 딱 그어봐. 잠정적 가설. 그 다음에 뭐 수집해야 돼? 정보 수집, 자료 수집, 결론 얻기, 대안 제시, 브레인스토밍 평가, 마지막 검증, 행동 계획 수립, 결과 정리 및 보고라고 나와 있죠. 일단 선생님 그럼 거기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밑줄, 그 다음에 가설 수립의 밑줄, 자료 수집 밑줄, 가설 수립, 자료 수집 밑줄 딱 하나. 그 밑줄을 그라는 이유가 있어요. 왼쪽에 탐구학습에 탐구 상황, 탐구 문제 하긴 있습니까? 탐구 문제의 밑줄, 가설의 밑줄, 자료 수집의 밑줄. 이런 걸 자세히 비교하는 게 이제 뭘까요? 초과정이에요. 이 수업 모형에서 이 단계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문제해결 학습의 문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라고 했지. 탐구학습의 문제는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우리도 반복 심하라고 그랬잖아. 일단은 이런 차이가 있다더라 하면서 초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보는 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초과정에서의 문제가 되고 기본교육과정 문제는 이게 아니야. 기본교육과정은 그냥 뭐 물었을까요? 가설수립 쓰라고 해서 가설수립.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단계가 뭐야? 검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검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초과정을 보면 이게 검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계의 명칭이 좀 달라요. 근데 기출문제 있죠. 선생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요게 선생님들 초과정에 있는 걸로 나온 게 아니라 기본교육과정 검증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왔어요. 초과정에서는 검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문제 해결 및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물론 학습할 때는 별 차이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넘기시면 무슨 수업 모형이 있습니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 있습니까? 요것도 여기에 있는 걸 봤을 때 사실 기본교육과정 있죠. 기본교육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 요거하고 초등학교 보면 요건 단계가 활동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온 걸 봤을 때 초과정 쪽에 있는 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일반 초등보다 2배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기출에 주로 어떤 형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 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초과정 문제가 이 초등교육과정 교육료보다 더 자세한 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사결정이에요. 그때 의사결정에서 선생님들 추시 문제에 뭐 나왔을까? 스타레 의사결정 전략 있죠. 서열화 전략 있잖아요. 그치? 강제 선택 전략 이런 걸 더 추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거 한번 참고하고 초과정 거 보면 되는데 일단 의사결정 학습을 되어 있죠. 의사결정 학습. 일단 의사결정 학습은요. 가로에 딱 적어놔. 뭐라고 적냐면 종합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 종합. 왜 선생님들 의사결정을 종합이라고 그럴까요? 가로에서 종합이죠. 적어놔. 지식 플러스 기능 능력 플러스 이제 여기까지는 탐구도 들어갔었지. 그치? 이 이외에 얘는 뭐까지 들어갈까? 그렇지. 가치 태도까지 관련됩니다. 가치 태도.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이야. 문제 자체가 너 찬성할래? 반대할래? 그렇죠? 그리고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이 연구자 자신의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을까?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적 지식도 신장할 수도 있고 또 뭣도 신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가치 태도도 신장할 수 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단계 보면 문제 확인, 대안 작성, 평가 기준 선정, 대안 평가, 최종 결정이 있습니까? 자, 최종 결정의 밑줄. 그리고 거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사 결정이라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것은 이 최종 결정이라는 측면 봤더니 얘는 무슨 사회과의 기능 능력을 길러줄 수 있구나. 의사 결정력을 길러줄 수 있구나. 그 말이. 자, 문제 확인해서 의사결정 문제라고 있습니까? 있죠? 한마디만 해볼까? 사실 플러스 가치 문제. 뭐 플러스 무엇? 사실 플러스 가치 문제. 선생님 그러면 이거야. 탐구학습에서의 문제는 무슨 문제? 그래서 사실 문제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이 이겁니다. 탐구학습과 의사결정학습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탐구학습과 문제 해결학습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래 탐구학습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또 거기 탐구학습에서 문제 확인 대안 구상 및 작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라고 나와 있죠. 최종 선택 및 결과 발표라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의 상황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역할들이 있습니까? 이걸 기법으로 보기도 하고 모형으로 보기도 해요. 그럼 모의 상황 역할놀이
가운데다 적어놔. 둘 다 이런 걸 극화학습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 극화학습. 초특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 게 역할놀이 학습 있죠. 이거 굉장히 시험 출제 잘 되더라고요. 역할. 일단 어떤 역할을 해보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다.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그럼 일반적인 절차 있습니까? 실제 초등교육과정이나 기본교육과정과 관련된 역할놀이 학습은 문제의 90% 이상이 어디서 나올까? 도덕이야, 도덕. 그러면 학자마다 단계가 다르지. 일반적으로 여기에 제시된 게 가장 보편화된 겁니다. 알겠죠? 역할놀이 상황 설정. 주제 설정한다. 옆에 교살. 그럼 그 다음에 역할놀이 무엇? 준비. 상황 설정, 장면 설정이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지. 역할놀이 무엇? 참가자 선정.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중요한 단계 맞죠? 청중의 무엇? 준비자세. 그럼 청중의 준비자세 한마디로 뭘까? 참여적 관찰자야. 청중은 뭐다? 참여적 관찰자. 왜? 나는 참여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만약 누구라면 그 상황에 그 역할을 맡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 그 다음 역할들이 뭐한다? 시연 있습니까? 그리고 초특에 가장 잘 나온 건 그 마지막입니다. 토론 및 평가. 선생님, 역할들이 토론 및 평가에서 뭐합니까? 토의, 평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재연. 재연한다는 것은 재시연 또는 재신현한다 그 말이. 왜? 문제 해결 방법의 다양화야. 관점의 다양화를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참여자였지만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다시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 일반적인 절차. 근데 거기 옆에 모의 상황이란 말 있습니까? 메뉴에 역할놀이 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을 포함한 형태의 학습 방법으로 간접 체험 학습을 줄 수 있다. 역할놀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해결 그랬지. 그래서 거기 보면 역할놀이의 차이점은 문제에 대한 무엇? 해결책을 결정한다는 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더 많은 상황을 제시해서 의사결정을 이루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제 일반 초등에서도 중요해요. 그럼 이거 알았지? 우리가 극화학습이라 그랬지? 극화학습. 그럼 극화학습이라는 건 선생님들 극화. 제일 먼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역할 극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역할 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 극과 역할 놀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역할 극은 대본을 줘요. 놀이는 뭐 할까? 상황을 주고 대본을 안 줘. 그러니까 대본 제공 유무야. 그럼 또 하나 대본 제공 유무기 때문에 뭐의 자율성 여부? 표현의 자율성 여부. 뭔 차이가 있다? 그렇지. 표현의 자율성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지도서를 보면 혼란스러워요. 역할 놀인데 뭘 줄까요? 대본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도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써버립니다. 그러나 이론상 분명히 뭐가 있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모의 놀이는 뭘까요? 무엇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어? 모의 놀이는. 그렇지. 역할 놀이를 통한 뭐야? 문제 해결이. 역할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문제 해결 그랬지.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지역사회 문제에서 별로 관심이 없죠. 이명밖에. 그렇지? 쓰레기 처리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찬성, 어떤 사람은 무엇? 반대. 그럼 찬성 측 주민 2명, 반대 측 주민 2명. 이렇게 뭐 할까? 나와서 뭐 해야 돼? 역할을 법화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지. 근데 모의하고 놀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시뮬레이션 게임. 그게 모의놀이야. 이것은 결국은 시뮬레이션하고 뭐하고? 게임하고 짬뽕된 거야. 게임을 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승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승패를 결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규칙이야. 그럼 규칙이나 승패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들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 결정력이겠지. 그러니까 요 관점이야. 역할놀이는 도덕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치? 모의놀이는 어디에서? 사회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놀이 학습의 단계는 출판사나 저자마다 다 뭐 할까? 달라요. 그러니까 역할놀이는 단계 자체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역할놀이 단계가 출판사마다 다르다는 것은 어떤 단계가 다르냐면 맨 마지막에 토론 및 평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출판사에서는 또 제시연 일반화라는 단계를 세분화시켜놓은 출판사가 있고, 아니면 그냥 토론 및 평가에 다 뭐 할까? 다 집어 넣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거기 모의 상황 학습이 그러면 뭐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 학습 운영, 참여자 결과 보고 한 번씩 보십시오. 알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학습 있습니까? 협동학습. 얘는 초과정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초등교육과정 선생님 굳이 비교해보면 여기 협동학습은 초특만 별도로 특이한 게 아니라 요 쓴 사람이 사회과 교육론 책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그러면 초등교육과정 사회과 여기 있을까 없을까? 나오고 체육과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수업 모형이죠.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학생들을 뭐 해야 된다? 수업에 참여시키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했죠. 그럼 수업에 참여하려면 그 학생의 개별적인 특징에 맞게 교육과정을 뭐 해야 돼? 계획해야 되겠지. 그치? 그런 내용들이고, 또 봐봐. 그 애들을 참여시키려면 공통교육과정도 필요하지만 뭣도 필요할까 또? 그에 맞는 기본교육과정도 뭐 할까요?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통합수업할 때는 두 개의 교육과정을 같이 뭐해? 연계해서 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중첩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회과에 이제 지총에 보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는 일단 교수학습 계획, 그 다음 교수학습 운영. 자, 5번, 가로 5번의 맨 마지막 어디에 동그라미 해놔야 일단? 참여. 있습니까?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참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참여하기 위한 방법이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사회과 수업 모형의 특수 교육적 고려라는 말이 있습니까? 집단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집단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차가 큰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부분 보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이 개인차가 크단 말이에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을 계획할 때 어떻게 선생님들 수업을 계획해야 될까요? 계획할 때 그 뭐에 맞게? 선생님, 개인차에 맞게 수업을 뭐 할까? 계획할 수 있어야 되겠지. 선생님, 이러한 것들 우리는 그 개별 학습자에 맞게 해라. 결국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교육과정에 굉장히 또 많이 반복되는 게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말 있잖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그랬을 때 스스로 참여할수록 구조화시켜야 돼. 그러면 스스로 참여할수록 구조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밑에 하나의 학습 목표를 적합하여 제공하는 다중 수준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무엇? 중첩 교육과정.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무엇? 수준별 학습 목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게
초등교육과정을 하면 어서 잘 물어볼까? 특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체육과야. 왜 그러냐면 높이뛰기를 넘을 수 있다. 1m, 1.5m, 2m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치? 선생님, 그리고 중첩이라는 것은 공동활동 맥락에서 서로 다른 교육과정의 공통 요소를 중심으로 뭐하더라? 학습물 설정이란 말을 밑줄 따라하거나. 선생님, 제가 첫 시간에 빈칸 메우기에서 관련된 공통된 내용이 있는 건 기본교육과정도 있지만 뭐 또 있었습니까? 초과정도 있었지. 그게 바로 무슨 교육과정을 말해? 중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걸 통해서 얘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중수준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한다? 네 번째 줄, 2개 이상의 수준별 목표를 뭐한다? 설정한다. 맨 아래 두 번째 줄. 그럼 교사는 학생의 반응 양식이나 표현 양식, 신체적, 감각적 조건에 따라 수행 조건 방식을 뭐 변화시켜 목표를 뭐 해야 된다? 수준별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중첩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어. 그럼 선생님, 공통이랬지, 공통. 그러면 2개를 주고 공통된 요소가 있으면 2개를 뭐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통합할 수 있지. 그러면 사이간자를 사이간자. 이러한 통합을 우리는 간학문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중첩 교육과정은 공동활동 맥락 아래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개발된 교육 성과를 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2가지 이상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서 교사는 간학문적 요소의 기능, 활동, 수업 장면 자료를 활용하여 뭐 할 수 있다? 중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까? 밑에 중첩 교육과정은 다중수준 교육과정보다 개인차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특수, 통합학급에서 공통과 그 다음에 무엇? 기본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있어요? 기본교육과정 내에 상문적 과제와 긴급 과제를 수행하는 2개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경우 또는 일반 학급에서 개인차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차가 매우 큰 집단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밑에 또 이런 말 있죠. 경우에 따라서 개인차가 큰 집단의 경우에 개별 수업을 선호할 수 있으나 수업에서 학생 간에 뭐가 중요하더라? 상호작용. 그래서 이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도 집단 수업을 할 필요가 있더라. 있어요. 결국 선생님, 상호작용 기회를 뭐 해줘야 돼? 늘려야 되겠지. 그럼 상호작용의 기회를 교실에서 늘린다는 건 그만큼 이게 사회적 기술을 뭐 할 수 있다? 신장한다. 그래서 밑에 사회적 기술 신장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밑에 기본교육과정 예 나와 있죠. 생선, 과일, 채소, 빵을 파는 가게를 구별하여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생선, 과일, 채소, 빵이지. 동그라미. 근데 밑에는 뭐야? 그냥 과일이지. 그러면 분명히 수준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생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준을 말하지 말고 다 먹을 수 있죠? 그럼 맨 밑에 먹을 것이란 말 있어? 없어? 먹을 것의 밑줄. 그럼 먹을 것이라는 걸 공통 분모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을 또 지도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그 밑에 이제 옆에 다중순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중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애들을 수업에 참여시켜야 돼. 개인차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는요, 융통성 가지고 또 공평성을 가지고 무엇? 애들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세 가지를 기초로 한 게 뭘까요? 보편적 학습 설계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편적 학습 설계 있습니까? 맨 위에 개인차를 포괄할 수 있도록 수업을 뭐해라? 설계해라. 인간이 접하는 모든 물리적 환경, 시설을 접근하기 쉽고 편안하게 디자인해라. 있어요? 그럼 결국 정리해보면 7번째 줄로 내려가십시오. 보편적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융통성이 있고 공평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융통성의 동그라미, 공평의 동그라미, 접근. 그래서 거기 밑에 융통성, 공통성, 그 다음에 무엇? 접근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보편적 설계에서 중요한 말이 되고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죠. 그럼 거기 밑에 장점 첫째, 둘째, 셋째 있습니까? 특히 셋째 받으면 똑같은 말이야. 융통, 공평, 그 다음에 무엇? 접근성. 그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참여하는데 무슨 참여?
부분 참여 넘겨보십시오. 부분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참여라는 것은 중도 장애를 가진 애들이 할지라도 모든 활동에서 배제돼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최소한의 참여를 뭐 해라? 보장해줘라 했으면 그 말이에요. 밑에 부분 참여의 원리는 보편적으로 설계된 수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무엇? 보장돼야 될 학습 참여 원리를 말하더라. 10번째 줄로 내려가 보십시오. 결국 장애의 정도가 아무리 심하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능동적으로 자기주도로 수업에 참여할수록 기회를 제공해줘라. 있어요? 나와 있죠? 끝까지 참여할 수는 없지만 능력과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수업 안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뭘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보조, 공학적 도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건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최대한 수업에 뭐한다? 참여하도록 한다 쓰면 그 말이야. 여기까지가 기본교육과정 지도서 총론이었습니다.